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결국 구속이 됐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신유리 사탕탕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따른 파장 먼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전문가 네 분 자리하셨는데요. YTN 경제부의 김원배 선임 기자, 부산 카톨릭대 차재원 교수,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결국 1차 때는 기각됐다가 이제 2차 다시 재수 끝에 이제 이 구속이 됐는데 뭐가 다릅니까? 일단 사실관계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첫 번째 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 그리고 한 차례 있었던 2015년 7월 25일 날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 쪽에 초점을 맞췄었거든요. 그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 지난번 1차 기각 사유였는데, 이번에는 그 사실관계를 아예 독대를 3번 정도 한 걸로 봤습니다. 2014년 9월, 2015년 7월, 2016년 2월까지 3차례가 있었고, 그 사이에 합병도 도와줬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 SDI가 가진 지분 매각을 추진을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이는 것처럼 삼성 경영권 승계 전반에 대해서 도와준 걸로 봤고요. 그렇게 사실관계를 놓은 다음에 혐의도 5가지로 늘렸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는 뇌물하고 횡령하고 위증만 했었는데, 이 뇌물하고 횡령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삼성 돈을 썼다, 그리고 그걸 부정하게 줬다는 건데, 그렇게 돈을 뺀 것 자체가 국외로 돈이 넘어갔기 때문에 국외 재산 도피가 되고요. 그다음에 최순실 씨를 도와준 것 자체가 범죄 수익이라고 봤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증거로 또 추가가 됐던 게 수첩. 안종범 전 수석의 최근에 발견된 39건의 수첩이 아주 핵심적인 증거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삼성이 피해자라는 거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논리가 이번에 깨진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라는 것이 이제 그 논리가 깨졌는데, 그 1차 때는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은 없는데 이 준 사람만 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도 대면 조사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구속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런 증거 보강이라는 게 나름대로 역할을 한 모양이죠. 네, 안종범 수석의 업무 수첩하고 그다음에 지난 3일에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공정인 내부 문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박상진 사장은 불구속됐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 박 사장은 실행자라고 본 거죠. 실행자다.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명령을 받고 밑에서 움직인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다. 자,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 집이 300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00평. 근데 구치소는 1.9평이랍니다. 그래서 300평에서 1.9평에서 적응을 잘할 것이냐? 당연히 적응 못 하겠죠. 아니, 30평짜리 아파트 살던 사람도 이 30평짜리 구치소에 가도 그거 적응 못 하는데. 근데 구치소 어떻게 이렇게 적응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진술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초기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좀 노립니다. 그래서 구속수사 당시에 심리적으로 가장 약해져 있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환경에 빨리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2주는 걸린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2주라는 게 이제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제 말씀은. 2주 정도면은 거기서 또 적응 기간이 있고, 보통 이제 보면 3개월 정도면 구치소 안에 편안한 사람들까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수사 초기에 아마 당장 내일부터라도 좀 총력을 기울여서 진술을 2주 전에 적응하기 전에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 생활을 하면 바뀌는 것이,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지금 의식주 중에 주를 말씀하셨잖아요. 300평짜리 집에서 1.9평짜리 157분의 1로 줄어든 거, 그것도 있지만 그 사이에 식사도 식사도 있지 않습니까? 식사도 아주 고급 음식 먹다가 이 밥하고 국하고는 3찬 1,200원짜리 혼자 밥을 드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 또 어복도 맞춤 양복에 아주 고급 셔츠를 입다가 이제 연두색 수유를 입어야 되는 거지만, 의식주도 바뀌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본인이 직접 밥 먹은 거 설거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잘 때도 불을 못 끄죠. 잘 때 불 끄면 그러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불을 못 끄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는 그 안에서는 또 뭘 해야 됩니까? 제가 뭐 테레비 보거나 가보신 것 같이 보도를 보니까 테레비 보거나 책을 봐야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겠죠. 시간이 많은데 문제는 그 시간 속에서 그렇다고 한가하게 그래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갇혀 있지만 예. 삼성이라는 그 거대 그룹이 돌아가야 되는데 오만 생각이 다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엇보다도 제 생각에는 이 삼성의 역사 79년 동안 자기가 3대 지금 세습 경쟁자지 예. 않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도 아하. 구속 위기를 다 모면했는데 자기 배 와서 지금 들컥 구속됐다. 예. 이 부분이 앞으로 또 미국에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 부패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파들이 삼성그룹에 밀려올 거다.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예. 진짜 아마 단 한숨도 아하. 아마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